몰랐다. 전혀 자료도 없었다. 이런 사고가 있었고요. 교량이 또 하나 무너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이런 사고들이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도 좀 있었습니다. 이거 이제 우리나라 때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교량이 또 하나 무너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충돌, 외적 충돌, 배, 트럭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해서 무너지는 경우인데 배가 이 교각을 때려서 이 버스랑 차량이 추락해서 35명이 죽는. 이 서미트 벤처가 방향을 잃고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 하얀 선을 따라서 지나가야 되는데 방향을 잃고 이렇게 와서 여기를 때리는 바람에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구간이 순식간에 무너졌다. 이런 거예요. 교량 지나가다가 우리도 얼마 전에 러시아 부산에서 한번 이렇게 충돌을 한 적이 있어요. 지나가다 그냥 옆에서 배가 땅 때리면은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죽는 거예요. 예,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미아누스 교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붕괴발부제라고 나오잖아요. 80년대는 그래도 우리나라도 제법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인프라들도 많이 늘어났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나름대로 좀 이제 도약을 좀 하고 이랬을 때인데 미아노스 교가 무너지는데요. 1983년도입니다.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약 11년 전 정도예요. 이거는 생긴 것 자체가 이 부분이 우리 어저께 얼핏 성산대교 할 때 제가 이런 구조를 보여드렸는데 구조물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서스펜디드 브리지 형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우리 성산대교가 서스펜디드 스펜이라고 했죠. 올려져 있다 그랬죠. 가운데. 그런데 이 교량도 똑같이 그 형태의 교량이고 그 중간에 이 올려져 있는 교량을 붙잡아 매주는 이 핀 행거라는 이 부분이 피로균열로 해서 뚝 끊어지면서 이게 교량이 툭 무너져 버려요. 이렇게. 이때 67년도에 다리가 무너지고 또 충돌해서 무너지고 했는데도 미국이 12명이 3,420억의 교량을 관리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.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미국이 지금 보면은 미국이 67년도에 붕괴발부제 여기 지금 보면은 파괴 인계부제, 일본은 파괴 위험부제 뭐 이렇게 해석해서 쓰는데 어쨌든 하여간 붕괴발부제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쓰니까 붕괴발부제로 인해서 다리가 실버교가 붕괴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법적으로도 교량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었는데 또 다리가 붕괴발부제를 갖고 있는 교량에서 또 무너졌거든요. 예. 법적으로 의무화는 됐지만 이렇게 요건만 갖췄다고 해야 되나? 12명이 3,000개가 넘는 다리를 관리를 하는 거니까 형식적인 점검이었을 수도 있고요. 나중에 붕괴발부제 할 때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거는 아까 제가 얼핏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 심장같이 그냥 겉에 손병이 나거나 뭐 눈병이 나는 것처럼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. 저기에 이 피로균열이 생기는 게 좀 찾기가 쉽지가 않다. 실제 찾으려고 애를 써도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사고가 났다. 근데 제가 지금도 저는 제가 그 시설공단 이사장 할 때도 저희 팀에다가 공부를 좀 시키 해외 문헌 조사를 많이 시키는 편이었었는데
이 문헌조사를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. 이 미야노 수교도. 제가 문헌조사를 문헌조사가 박사 우리 공부할 때 필수 사항 중에 하나지만 왜 문헌조사하는 법들을 하여간 이게 제가 문헌조사를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야노 수교도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성수대교 붕괴되기 불과 11년 전 얘기잖아요. 근데 사실 붕괴 메커니즘이 성수대교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났다라는 거를 그때 교량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다리가 무너진 것이 이렇게 이런 원인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거를 국내 교량 기술자들이 눈여겨봤다면 저는 성수대교 붕괴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아쉬운 거죠.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요. 어떤 그 비난이 있었느냐 하면 언론에서 가장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는 로마 시대 때 만든 다리가 지금까지 서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다리가 무너져서 이 사람이 죽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.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비난이 제일 많았어요. 외국에서는 2000년, 3000년을 하는 다리들이 많은데 왜 너네들은 만들어서 수십 년도 못 가고 무너뜨렸느냐 이런 비난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. 사실 근대 이후의 교량 그러니까 이 철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교량은 30년, 50년, 80년 이 정도 100년 가는 다리들이 많지 않아요. 수명이.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량이 무너졌었던 사례하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 교량 기술자들이 성수대교 무너진 다음에 언론에서든지 여러 사람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했을 때 그때 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수대교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너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.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 그렇게 기술자들도 몰랐으니까 미국에서 다리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.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엑스큐즈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선례들이 있었다는 걸 똑같은 교량들이 앞에서 무너졌다는 선례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다. 그러니까 이런 선례들이 유사한 다리들이 무너지는 사례들을 알고 있었다면 저 다리는 얼마 만에 무너졌어? 저게 저렇게 생긴 다리가 우리한테는 없어. 야, 우리는 지금 저거를 찾을 점검할 역량은 돼? 능력은 돼? 우리도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저 유사한 교량들 무너지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만 누가 좀 했으면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해요. 근데 이런 제가 지금 아쉬워하는 생각이 있잖아요. 이 생각. 그때 남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고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서 보고 조사만 했으면 우리는 그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 당연한 생각. 그러면 억울하게 죽는 그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, 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 죄송스럽지만 지금도 잘 안 된다. 지금도 안 된다. 지금도 위험이 그냥 방치가 되고 있고, 미국에서, 유럽에서 사고가 나고 있다고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, 똑같은 실수, 걔네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들을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거나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게 태반이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그럼 어떤 상황이 생겨요? 얘네들이 겪은 사고를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우리도 겪으면서 누군가는 그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게 반복되는 거죠. 이거는 국내 다 똑같아요. 우리나라에서 다른 데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조사를 해서 우리 쪽에서 이런 사고들이 안 일어나게끔 챙겨봐야 되는데 그 사고는 그 사고고
나는 몰라. 이러고 있다가 똑같은 사고를 또 겪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반복이 되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. 사고에 대한 조사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같이 공유를 하고 그거를 갖다 갖고서 자기 주변에서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걸 예방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. 그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다 해요. 근데 그 부분에 좀 고장이 나 있다. 그 부분이 고장난 게 아니라 아예 제대로 만들어진 적도 없는 거 아니냐. 고장났다는 건 만들어진 게 안 돌아가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진 적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다리의 의미는 안타까운 거는 이 다리의 붕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94년도 이전에 했었다면 똑같은 성수대교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. 뭐 그렇게 장담은 못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사고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원효대교를 보수를 하는데 원효대교는 막 다리가 무너진다고 이 성수대교 무너진 다음에 무너지기 전에 원효대교가 무너진다고 막 난리를 냈었는데 그 형태의 다리가 외국에서는 원효대교라는 다리의 형태를 외국에서는 이미 문제가 있어서 만들지 마라고 논문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신공법의 최고의 교량이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만들었어요. 남들은 이미 그거는 만들면 안 돼 이러고 막 논문이 막 쏟아져 나오고 온 동네에서 보수하고 이러느라고 그 잘못 만들어진 교량 그 절대 만들면 안 돼 이러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다리를 세계 최고의 신공법이다 이러고서 자랑을 하면서 서울시랑 동아건설이 자랑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형태의 교량이 세계에서 그 형태의 교량을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교량에 해당이 됩니다. 이런 게 다 외국에서 돌아가는 정보에 대해서 눈이 어둡고 관심이 없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은 다 세계화가 돼서 정보들이 인터넷으로 금방금방 다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다. 제가 틈틈이 지금 이 외국 사례들을 직접 검색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배경이 이런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